오늘 강의 주제는 이상주의와 리얼리즘 교육 철학입니다. 목차를 보면 이상주의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이상주의의 원제라고 볼 수 있는 플라톤, 그 다음은 이상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주의의 교육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리얼리즘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은 아이디얼이라는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이상이. 그 아이디얼이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 목적,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이디얼리즘은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현실을 그런 아이디얼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 현실보다는 이 아이디얼이 더 중요하다. 절대적 진리, 보편적 가치, 이상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속하는데 이제 플라톤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고 서양 이상주의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데카르트, 헤겔 이런 식으로 근대까지 넘어오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주의는 지금도 꽤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죠. 플라톤을 대해서 플라톤은 이제 기원전 인물이고 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그 둘 사이의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고 플라톤과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es도 30세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36편의 대화편을 저서를 했고 교육 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걸 아카데미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쓰는 무슨 아카데미아 이런 용어들이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사상 중에서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엘리트주의.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그러면 왜 반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리스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시는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도덕적 상대주의, 입신출세 이런 것들이 좀 세속적이고 좀 타락한 그런 게 팽배했던 시기라서 그에 대해서 플라톤은 굉장히 문제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우미 우매한 대중에 의해서 처형되는 걸 보고 민주주의의 약점이 바로 이런 우민 정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민주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그 이상주의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데아 그 사람의 이데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플라톤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 현실이라고 보는 현상계와 이데아계 두 개로 있는데 현상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물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허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는 원래 인제 보다라는 이다이라는 데에서 나온 명사인데 진짜 사물의 진짜 모습, 실제고 이게 실제고 진짜고 현상에는 가짜라고 보고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이나 이런 그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가 굉장히 중요한 플라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고 이상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영상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강의를 다 그런 다음에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요 사이트를 다시 적을 테니까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이상주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는 이제 실체잖아요. 실제, 실질, 실존 이런 문제인데 실제 영원불면한 본질적인 어떤 것, 진짜 가짜가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진짜를 추구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실체를 찾는 것인가? 왜 이런 본질적인 를 찾는가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상은 물질과 육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덥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불완전한 이런 인간의 현실에 대한 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변화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불변한 어떤 것에 대한 추구가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인제 그 종교에서 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데아와 현상 세계. 그래서 이제 이데아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데아라는 것이 따로 현상 세계와 달리 현실과 달리 더 멀리 어떤 곳에 있다고 보는 플라톤과 달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현실 안에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거를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현실의 진실, 이데아, 이상, 가치, 보편 가치 이런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리얼리즘 실제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론을 살펴보면 플라톤은 이제 국가주의론인데 국가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 사람 교육을 이해하려면 국가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의를 토대로 할 때만이 정의로운 국가다. 그런데 정의가 뭐냐?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모든 이행이 각자의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각자 타고난 능력이 달라서 사회가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어요. 그 세 개의 계급을 이 사람은 상정을 했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철학자들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체제를 방해하는 군인들.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나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 이렇게 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계급이 각자 속한 사람들이 각자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각 계급에 속하는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그런 공동체가 정의롭고 좋은 세상이라고 국가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보는 교육은 국가주의 교육으로 보는데 교육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평안, 안정은 동일한 것이라고 봤어요. 결국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도 국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주의 교육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계급에 맞는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발견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덕목과 시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시민하고 개인하고 틀리죠. 시민은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교육론을 국가주의 교육론이라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 교육 목적은 국가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인간, 개인이 되는 거죠. 국가의 평안이나 국가의 발전이나 국가의 안정이 아니로. 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어요. 첫째는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고상한 성품을 가진 성품이 좋은 덕이 있는 삶을 덕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버럴 에듀케이션 인문주의 교육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덕목 중요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덕을 키워야 되는데 덕목이라는 건 지나침이 없는 중용이 덕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 동양의 중용 사상이랑 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교육론을 정리를 하자면 삶의 기본적인 이상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라고 봤고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성을 개발하고 도덕적인 인격, 성품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도. 그래서 교육의 내용도 당연히 그러면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되고, 그래서 자유 교양, 인격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유 교양 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과목들은 인문학, 휴머니티스들이 중요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준비하거나 뭐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성의 개발과 도덕적인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유 교양 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학에서도 보면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을 때 이 교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교양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리얼리즘이라는 교육 수상이 등장을 하는데, 전통 이런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전통적 인문주의, 이상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17 세기에 일어나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리얼리즘의 사상이라고,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주의 리얼리즘의 전문적인 이런 이상주의나 인문주의의 비판을 하고 리얼리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들듯이, 예가 되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어 변화가 큰 역사의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안 되는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17 세기가 되는 거죠. 이런 리얼리즘이란 생각 자체가 그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17 세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그리고 변화의 방향성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그럼 왜 17 세기에 이런 새로운 사상, 어 또는 트렌드 가 생겨났느냐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17 세기가 유럽에서는 근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던 이라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중세가 14 세기 정도에서 끝나고 14 세기에서 16 세기를 대충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17, 18 세기를 근대라고 보고, 그다음에 19, 20 세기 넘어가면서 이걸 뭐 근대와 현대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근대와 현대를 그냥 합쳐서 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사회 형태로 보내는 근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7 세기인데, 그때가 바로 유럽의 근대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국가 형태. 옛날에는 뭐 킹덤 도 있었고 뭐 부족 국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 근대 국가의 형태가 성립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인제 중세 사회의 다른 근대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 모던 소사이어티는 중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근대주의 사상 모더니티라는 것이 따라서 생기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근대 기관, 근대 제도들 모던 institutions,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이 문대적인 제도 기관들이 생겨난 것도 이때고, 따라서 근대적인 학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론 옛날에도 학문이 있었지만 그게 모던 사이언스가 등장하는 것도 이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대의 시작인데,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게 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크게 사회의 주류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리얼리즘 교육 사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에 반대를 하는데, 리얼리즘이라는 교육 사상이 이 리얼리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실제주의라고도 하고 현실주의라고도 하고 실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많은 혼동과 서로 오해되게 되고 오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리얼리즘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인문주의 교육에 반대하는데, 그럼 전통적 인문주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클래식스. 그다음에 문자 중심이에요. 책, 리터러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무슨 경험하거나 관찰하거나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이런 리터러처 중심의 교육이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으로서는 많은 경우에 메모라이제이션, 읽고 계속 외우고 습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로 리얼리즘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첫째는 클래식이 아닌 고전이 아닌 어 소셜한 사회적인 실제로 사회생활에 연관이 되고 관련이 있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리얼리즘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인 이런 언어 중심, 책 중심, 리터러처 중심, 랭귀지 중심이 아니고 실제로 자연과 실물과 실험과 관찰 이런 과학적인 감각적인 거를 주장하는 강조하는 scientific realism이라는 것들이 쪽으로도 또 발전하고 이게 백과사전파가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그 교육 방법에서 암기식이었던 인문주의적인 교육이 아니라 인문주의가 아직도 중요하긴 해요. 인문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걸 그냥 외우고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가르치는 고전이 주는 가르침만 배우되 이런 무식한 암기식의 교육은 벗어나자라고 보는 입장이 또 그런 리얼리즘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인문주의 교육에서 이성주의 교육론에서 다른 식의 교육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게 중요해서 방향성 크게 두 개가 중요하죠. 그 현실을 어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과 과학이 들어왔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이 교육론이 전통적인 인문주의 이성교육 다른 점을 보자면 첫째는 자연과학 사이언스가 교육의 내용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 비중이 점점 더 커지죠. 그다음에 지식이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이 이때 성립이 많이 되면서 어 교육에서 가르친 지식들이 체계화가 돼서 범주화가 되죠. 학문별로 교과목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위계가 생겨서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런 질서가 생기게 되고 발달 수준에 따라서 위계가 되는 어 그런 변화가 있고 교육 방법도 그전에 암기식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귀납적인 방법 그러니까 경험과 관찰 이런 거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리얼리즘 교육에는 한계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많은 전통적인 이상주의, 인문주의 교육을 연속하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식 중심, 이론적 중심이 아직도 상당히 해서 전인 교육 이런 것들이 발전을 제대로 발전을 못했고 근데 학문 중심 현실 문제들과 사회에 연관을 시킨다 하면서도 상당한 괴리가 어 문제 중심, 생활 중심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고 괴리가 생겼고 있었고 계속. 그다음에 교육 방식도 주입식이나 회계식, 개인차를 무시하는 이런 전체적인 방식이 그대로 연속이 됐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 세기 이후에 이게 17 세기에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18, 19, 20 세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나 교육 사상들이나 교육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한계를 리얼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8 세기에 자연주의가 나타나고 18, 19 세기 초에 프래그마티즘, 19 세기 진보주의, 비판주의 이런 20 세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얼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어받으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모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오랫동안 이상주의 교육 사상이 지배였고 이상주의 교육 사상의 기본은 이성의 개발과 도덕적인 인격의 완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특징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인문학, 휴머니티즈, 클래식스, 고전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교육이었고 동양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고전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17 세기에 인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리얼리즘 교육 서양 교육론들이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됐는데 그 기본적인 원인은 과학혁명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사회 자체가 근대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교육 수단도 변화하게 되고 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됐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플라톤의 영상 이데아 이 영상이 괜찮은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가서 볼 수 있어 8 분짜리 이렇게 길지 않은 어 영상이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